저도 궁금해요. 3초 안에 주었어. 3판에 들고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 그냥 딱 그지. 어떻게 저 이쁜 얼굴에서 저런 거지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가연아, 아니요. 이쁜 얼굴에서 어떻게 거지 같은 짓을 해? 반전 매력, 반전 매력. 반전 매력. 너무 근데 반전 매력 아니야? 반전 취향. 안 되겠어. 매력의 반대말이 최악이야? 응.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자, 취향. 지난 시간에 몇 번까지 풀었죠? 이메일. 26번이요. 26번까지 학교 절대 모를 수가 있어. 26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어. 우리가 26번 했어. 아, 그때 화학책 했어요. 지호 화학 부스에 어떤 놈이야? 지호요. 정신 못 차린다. 와. 아. 승호 맛있겠어요. 빨리 하고. 자, 다음 좋아요. 단어는 우리 내용을 다 나간 거야. 그치? 운동방정식의 활용은 우리 내용 다 나간 거거든? 네. 오늘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다음 그림은 수평면의 전지에는 지장이 1kg인 공에 힘을 작용할 때 힘의 크기에 따른 공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자, 처음에 힘을 줬는데 물체가 가속도가 없네, 그지? 네. 자, 이 얘기는 정지에 있다라는 거지. 처음에 정지한 물체라는 거지. 네. 자, 얘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네. 자, 그리고 산유턴 힘을 주기 시작했더니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여서 가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얘는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주어진 것 같아. 공영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자. 다음 0.4. 중력 가속도 g 10m/s 제곱이다. 자, 공의 운동 마찰 개수는 0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힘이 6N 힘이 작용했다라고 가정해 볼까? 자, 6N의 힘이 작용했더니 질량이 몇 킬로그램의 물체야? 주어지지 않았지. 1. 1kg의 물체였어? 그랬구나. 아. 자, 그랬더니 가속도가 얼마가 돼버렸대? 가속도가 얼마가 돼버린 거지? 1. 아 10. 자, 여기서 4가 돼버렸대. 그렇다면 2. 이 관계가 맞아 안 맞아? 맞지 안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얘는 외력이 6N인데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아. 네. 자, 그렇다면 마찰력의 크기는 몇 N이야? 2N이 되겠네. 그지? 맞아요? 아. 네. 자, A가 4라고 했어. 그래서 2N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뮤 곱하기 자, 수직항력은 얼마라고 하지? 1kg이니까 10N이 돼버렸으니까 뮤는 얼마? 0.2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은 5가 됩니다. 외력이 6N인 순간에 외력이 이런 순간 외력이 3N인 순간에 비해서 공에 작용하는 마찰력 크기가 작다라고 했는데, 자, 3N일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3N일 때 안 움직였네. 마찰력이 3N이야. 네. 자, 그렇다면 자, 얘는 공에 작용 마찰력이 3N이 커, 2N이 커? 3N이 크지.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순간에 그 경우에 마찰력이 더 큰 경우지. 그래서 3N의 운동에 비해서 더 작다. 맞습니다. 자,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2kg의 공을 같은 평면에서 외력이 작용했을 때 최대 정지 마찰력은 8N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가 될까요? 4. 자, 움직이는 순간이지 4N이 작용했더니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얘는 4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찰 개수가 같을 때니까 마찰력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자, 얘는 지금 4N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고, 자, 얘는 뮤 곱하기 10이 돼버리잖아, 그지? 네. 네. 그래서 뮤S가 얼마가 돼버리니? 뮤S가 0.4가 정지 마찰 개수가 되겠지. 네. 자, 그렇다면 자, 질량이 2배가 됐대. 자,
자, 얘는 0.4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중력가속도 10이 되버리니까 얼마? 8N만큼의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8N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5가 됩니까? 5. 그렇다면 얘는 비밀이가 다 맞네요. 자, 28번. 아, 이거 3학년인데 얼마나 뺏질 거 없을까? 나 지금 갖고 가면 되게 웃긴 놈 될 것 같아. 맨날 뺏질 거라서 선생님들한테 맨날 전화할 것 같아. 대놓고 없네. 얘네도 먹잖아. 입이 움직여요. 아, 선생님, 아, 네. 숨 쉬는 거야. 숨은. 저는 안 먹으면 잠이 돼서 와가지고. 알잖아요. 가족끼리 여행 가는데 그룹들 운전하는데 앞에 운전하는 아빠 졸려가지고 계속 입에 넣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저는 운전을 하고 있다고요. 어디? 운전대가. 어디 운전하고 있어? 아무래도 졸음 운전은 안 되니까. 재혁이를 운전하고 있어요. 재혁이가 집중할 수 있게. 컨트롤러였네. 저는 그런 승부를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얘는 그냥 우리 차에 탄 사람. 승객. 승객. 근데 운전석이 이쪽에 있죠. 여기 일본이에요. 최신형이 한국 아니에요 여기. 28번. 여기 한국 아니야? 한국 아니니까 여기 한국이 한국이죠. 오른쪽에 있어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면이 30도인 빗면상에서 무한이가 질량이 1kg인 공을 빗면 위쪽을 향해서 빗면 방향으로 10N의 힘으로 당기자 공이 받는 힘이 자 빗면 위쪽 방향으로 자 움직이기 힘을 받은 공은 빗면 위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자 작용하는 정지 마찰 개수를 이야기하자. 10N이 힘을 작용하는 순간에 당기자 물체가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했지. 정사 각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30도. 30도라고 했어요. 자, 얘는 아래로 무게가 얼마가 작용하는 거죠?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었어? 1kg이면 얘는 몇 뉴턴? 10뉴턴이 됐지. 네. 그럼 빗면 방향으로는 mg 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렇지? 네. 자, 사인 30도면 얼마가 됐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얘는 몇 뉴턴이야? 네. 5뉴턴이 된 거지. 근데 우리가 얼마 힘으로 당긴다라고 했어? 10뉴턴으로 당긴다고 했어. 이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지? mg 코사인은 30도가 돼버리지. 그렇죠. 5루트 3뉴턴이 돼버렸어. 그럼 수직 항력도 얼마가 돼버려? 그렇죠. 5뉴턴, 3뉴턴이 돼버린 거지. 네. 자, 그렇다면 얘는 자 10 빼기 마찰력이 이쪽 뒤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지. 네.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얘는 자 10 빼기 F S 맥시멈 최대 정지 마찰력이었지. 네.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A가 된 거지.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때 움직이는 순간이라면 자, 이때 움직이는 순간이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 더 빠졌다. 중력. 내려오려는 힘을 빼먹었지. 네. 얼마? 셀고 있던 장면. 5뉴턴이 돼버리고 이게 MA가 돼버리는데 M은 1kg이었어. 근데 움직이는 순간이라면 A가 얼마가 되지? 0이 돼버리겠지. 네. 막 움직이는 순간이니까 같을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FS 맥시멈이라는 값이 얼마가 돼? 뉴턴. 5 뉴턴이 돼버리고 얘는 얼마? 뮤 곱하기 n이야. n이 그럼 n은 얼마가 돼? 3이니까. n이 얼마? 루트 3이니까. 자, 루트 3이라고 했지. 루트 3분의 1. 뮤가 3분의 1로. 돼버리니까 뮤라고 한 녀석은 3분의 3. 3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네. 따라 되는 x. 자, 콩에 계속해서 10뉴턴이 작용하면 얘는 자 움직인 이후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지? 운동마찰력이 작용하잖아. 네. 그래서 10 빼기 운동마찰력 빼기 5뉴턴이라는 값이 MA가 된단 말이야.
자, 얘가 0보다 큰 값을 갖는다고. 그래 안 그래? 네. 그렇다면 운동마찰력, 전기마찰력은 얼마가 돼버리니? 운동마찰력은 전기마찰력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게 되는 거지. 맞아? 그렇다면 무슨 운동하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라는 게 틀렸어. 자, 공을 4N의 힘으로 자, 빗면 위쪽 방향으로 당기면 마찰력의 방향과 무한이가 공을 당기는 힘의 방향이 같다라고 했는데, 자, 4N을 당겼을 때, 자, 이쪽에 나타나는 힘이, 자, 이쪽으로 얼마야? 4N이라는 힘으로 나타난 거지. 근데 아래로 내려오려는 힘 자체는 얼마였어? 5N이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움직이려고 해? 안 움직이려고 해? 아 움직이려고. 자, 얘는 이 순간에 마찰력이 어떻게? 뒷방향으로 1N으로. 1N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지. 전기 마찰력이 1N이 작용하고 아, 멈춰 있어. 가만히. 자, 그럼 마찰력의 방향은 누구 방향이라고? 0. 자, 당기는 힘의 방향과 오른쪽. 같지? 무한이가 당기는 힘의 방향, 3N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서 얘는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것은 D 하나만 답이 되겠죠. 자, 29번 문제.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쌤이 저번 했던 거. 꿈속에서? 자, 데자뷰.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있는 질량이 25kg의 수레 위에 5kg의 물체 A가 올려져 있을 때 수레의 오른쪽 방향으로 F라는 힘을 가하여 가속도 운동을 시작할 때 A가 수레 위를 미끄러지기 위한 F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문제야. 자, 이쪽에 지금 바닥이 있어요. 바닥에 수레가 하나 있지? 네. 자, 수레의 총 질량은 얼마라고 해? 25. 자, 안 그래. 왜 이래? 이게 당연히지. 아, 재수없어. 무슨 지랄이야. 아, 현아, 아니요. 너 왜 이쁜 척해? 아니요. 이 물체는 질량이 얼마야? 5.5. 그러냐, 이렇게 얘 힘을 작용하는 거지, 그치? 네. F라는 힘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 이때 면과의 마찰 개수가 얼마가 돼버리니? 0.4. 0.4고, 자, UK는 얼마가 돼버리니? 0.4. 자, 운동 마찰 개수는 0.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미끄러뜨리기 위해서 갖게 되는 최소한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0.3. 자, 한번 보자. 여기에 이 물체들을 이렇게 생각하자. 자, 얘는 앞으로 당기게 되면 이 물체는 얘가 앞으로 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못 가게 만들잖아, 그치? 네. 이쪽 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당겨준대. 네. 반면에 이 물체는 얘를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게끔 해줘. 오케이? 근데 두 물체가 미끄러지기 직전에는 이 두 물체는 같은 가속도로 가겠지. 네. 맞아? 같은 가속도로 가게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자, 각각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까? F라는 힘은 5kg의 물체에게 작용했지. 네. 5A야.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F-스몰 f라는 힘은 얼마가 돼? 25A가 돼버린 거야. 바닥에 마찰이 없다라고 했어.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을 자, 한때 연립을 해보도록 하자. 큰 F는 20. 자, 그래. 라디에스는 30. 30A가 돼버렸어. 오케이? 아, 30A가 됐어. 또 여기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 F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우리가. F는 정지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니까 5kg의 수직 항력은 얼마야? 50이 돼버리지. 네. 자, 그렇다면 0.4를 넣어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20. 20N이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된 거야. 자, 그렇다면
대신 대입해보면 120. 20이라는 값은 5 곱하기 a가 되니까 a는 얼마가 된 거지? 4m 퍼 세컨드 제곱이 됐어. 따라서 힘은 얼마? 120. 그만큼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해? 이 힘보다 더 크게 작용하면 둘 다 따로따로 움직여. 그것도 가정하고 한번 풀어볼까? 네. 만약에 이 물체들에게 힘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130. 좀 크게 넣을까 우리? 200. 150이라고 하자. 1200. 200. 지호야 승화하는 데 때려주면 1235. 천년도 생각해보니까 호호 할아버지들이네. 네? 호호 할머니래니까 지호, 승호, 호호 안 할게. 할머니가 좋냐 할아버지가 좋냐? 할머니가 웃기겠지 그지? 네. 안 웃긴데. 할머니가 영어로 뭔지 알아? 일본 뭐야? 러시아 말로 뭔지 알아? 네. 바보시카. 바부시카. 호호 바부시카. 진짜 웃겨. 아무도 안 했어. 에이, 있잖아요. 예능에서 재미없으면 거기서 하하하하 웃는 그 효과음. 그러면 자 F가 150N이라고 가정해줘야 좀 쟤는 네.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지. 네. 그래서 F는 0.3. 6K 곱하기 N이라고 해. 0.3 곱하기 50이 돼버리니까 얘는 얼마가 돼? 150 빼기. 자 15N이 돼버리는 거지. 사실 그래. 그래. 자 그렇다면 먼저 F라는 녀석이 15N은 5 곱하기 A1이라고 하자. 네. 따라서 A1은 얼마가 되지? 3m 퍼 세컨드 제곱이 되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150 마이너스 마찰력이 얼마야? 15N이지? 네. 이 값은 얼마가 돼버리지? 135. 25A가 돼버린 거지? 네. 자, 그렇다면 A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안 돼. 자, 얼마가 되니? 5분의 27. 5분의 27이 돼버리니까 얼마가 되지? 3.4. 5.4 아유, 4. 5.4.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의 속도를 갖게 하는 거지. 그치? 쌤. 네. 뭐해? 뭐 어때? 우리 아닌데? 네? 어? 제가 승호 내가 별명 줘줄까? 오리삼촌. 네? 오리삼촌. 우리 선배. 너무 재밌다. 승호가 문제를 못 풀고 주저주저 하는 게 뭔지 알아?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는 오리무중오리. 아. 아. 뭐라 하셨어요? 못 들었는데. 아니야, 몰라. 모르겠다. 오리무중. 승호를 길이로 표시하면 뭔지 알아? 네. 3kg. 심리호. 2km야. 말하지 마요. 왜요? 안 돼! 길이가 4km니까 오리니까 2km. 왜 그랬어? 자, 그러면 30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승호는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편의가 이게 뭐래? 뭐라고? 편의가 이렇게 했어? 뭐라고? 아니, 뭐 했는데? 이따가. 아니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쓴거 이러고 있다고. 아니, 너무 갑자기. 너 수업 중에 이렇게 했다고 엄마한테 제가 언제요? 지금 많이 외웠는데요, 혹시? 동환생한테 얘기한다? 수업 중에 선생님한테 이런다고? 책상 밑에서 원장쌤한테 하죠. 원장쌤한테 늦었다고 전해줄까? 원장쌤한테? 실장님한테 얘기해줘야 되겠구나. 뭐하냐? 실장님 엄마까지 상담 다 해주는데 실장님이 상담하면 동환쌤이 상담하는 것이 진짜 안 들려고 일부러 들어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우개가 이건 다음 그림과 같이 물체 A와 B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에 연결되어 평형 상태에 있다.
물체 A, B의 질량은 각각 50kg, 10kg이라고 한다. 이때 물체 A와 탁자 사이의 정지 마찰 개수는 0.6이고, 자, 벽과 매듭을 연결하는 줄이 수평 방향의 각도는 30도라고 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물체는 지금 이렇게 멈춰진 상태에서 자, 가만히 놓여 있는 거지. 그래요? 자, 이렇게 가만히 놓여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상 위에 있는 물체의 질량은 50kg. 자, 수평 방향으로 줄이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얼마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자, 얼마 힘이 작용하고 있니? 10kg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자, 얘는 100N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지? 10kg의 질량을 갖고 있고, 자,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진 이 힘이 장력 T라고 하자. 얘는 T2.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당기는 게 T1, 이쪽으로 당겨지는 게 또 T1이라고 하자. 그리고 아래로는 얼마 힘이 나타나는 거지? 100N이 나타난다는 거지. 요 각도가 30도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T2를 X, Y 방향으로 분해해줘야 되겠지. 자, 그렇다면 X 방향으로 당기는 힘은 얼마가 되는 거지? T2 곱하기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위로 당겨지는 힘은 얼마가 돼? 자, 얘는 얼마? T2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힘이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 힘과 이 힘이 같아야지. 이 힘과 이 힘이 같으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2분의 1 T2라고 하는 값은 얼마? 100N이 되고, 따라서 T2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200N이 되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T1이라는 녀석은 누구하고 같아야 돼? T2 곱하기 2분의 루트 3과 같아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 100 루트 3N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 물체에 자, 작용하는 최대 정지마찰력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 자, 물체 A의 정지마찰 개수가 0.6이라고 했지. 자, 그렇다면 0.6이라면 어떤 힘을 갖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 최대 정지마찰력은 얼마가 돼버려? 얘는 0.6 곱하기 50의 대항값이지. 얼마가 되니? 500N이 돼버리지. 맞아요? 따라서 얘에 작용한 힘은 얼마? 300N. 300N보다 작지. 그래서 얘는 정지마찰 개수가 얼마가 돼? 100루트3N이 되는 거야. 오케이? 최대 정지마찰력보다 작습니다. 이 쇼다리 편의점 많이 있는데 맥주 안주 코너에 가장 싼 안주 오다리, 쇼다리라고도 부르는 안주가.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넘어지겠다. 그냥 앞으로 보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기가 쫓다닌 거 인정하기 싫잖아. 더 멀리 매듭과 벽을 연결하는 줄의 장력은 200N이다. 맞죠? 네. 자, 물체 A와 탁자 사이의 마찰력은 얼마가 돼버리지? 100 루트 3N이 돼버렸지. 100 루트 3N이 됐다. 자,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물체 B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체 B의 최대값은 여기를 몇 뉴턴으로 써야 돼? 그러면 300N으로 써야 되겠지. 얘가 300N이야. 그러면 300은 얼마? T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돼버리지. 그래 안 그래? 그럼 T2라는 값이 얼마가 되니? 200 루트 3이 돼버리지. 200 루트 3N이 돼버리지. 150 루트 3 아니에요? 하하하하.
루트 3분의 600이잖아. 아 그러네. 아 루트 3분의 600이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아니,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안산이 빠르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응? 아니에요? 나면 아닌데. 자, 그러면 얘는 자 2분의 1 곱하기 2의 3이라는 녀석은 자 얘는 m 곱하기 10이 돼버리지. 따라서 m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10루트 3kg인 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5가 되겠죠. 5. 4번. 4번이라고. 아, 왜 힘시죠? 선생님 오늘 일기분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들었대? 어디서 들었대 그런 거. 사실이. 사실인가요? 나만 정보에 오동인가? 나 왜 처음 듣냐? 그래. 난 들었는데. 너 들었어? 난안 들었는데. 나뭐 들은 것 같아. 아 그래? 아까 우리 간식 사러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알아봤잖아. 나만 못 들었네. 31번을 제가 맞춰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용철 상수가 50N/m인 가벼운 용철의 양 끝에 질량이 2kg인 물체 A와 1.5kg 물체 B를 연결하고 두 손으로 당겨서 10cm만큼 느린 다음 가만히 놨더니 용철 길이가 점점 줄어들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자. 자, 얘는 자 중력가속도를 10이라고 하고 A, B 사이, 자 A와 B 그리고 수평면 사이 정지마찰계선 0.3, 운동마찰계선 0.2라고 합니다. 자, 용철의 길이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물체 A는 정지해 있을까요? 자, 한번 각각의 물체에 대한 정지 마찰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최대 정지 마찰력 FA라고 했죠. 마찰 개수는 얼마라고 했지요? 0.5. 0.5. 자, 0.3 아니야? 0.3인데? 아니. 아 진짜 제가 아나안 믿을 거야. 아 질량이 2kg의 물체지. 아빠. 질량이 2kg 물체이고 중력가속도 1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는 몇 뉴턴이 되는 거야? 6뉴턴의 마찰력인데 B는 얼마가 되버리지? B는 1.5 곱하기 0.3 곱하기 0.3. 1 곱하기 2.5kg이니 곱하기 10이 돼버리니까 얘는 얼마? 4.5뉴턴이 돼버립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때 몇 센티미터만큼 늘렸어? 10cm만큼 늘렸대요. 그러면 탄성력은 얼마가 돼? kx가 되는데 k는 얼마? 안 90 K가 뉴턴 퍼 센티미터라고 써 있죠. 미터. 미터라고 써 있어요. 자, 뉴턴 퍼 미터예요. 자, 그러면 몇 센티미터만큼 늘었어? 0.1 미터. 10cm니까 자, 0.1m만큼 늘어났네. 따라서 얘는 5뉴턴이 되는 거지. 네. 당기는 힘이 두 힘에 비해서 비교해주면 얘보다는 어때? 작지. 얘보다는 크니까 A는 정지해 있고 B가 끌려요. B가 운동하는 거지. A는 맞아요. 오케이? A는 정지해 있고 B만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용수철 길이가 줄어들고 있을 때 물체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자, 얘는 3N일까?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무슨 마찰력이 작용해야 돼? 운동 마찰력이 작용해야 되겠지.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이 경우에 마찰력의 크기는 3N보다 어때? 운동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니? 에그머니가 주어져 있구나. 0.6이야. 얘는 FB 프라임이라고 하자. FB 프라임은 자 0.6. 마찰 계수가 얼마래? 6이네 0.3이야. 아니 운동 마찰이었어. 0.6. 아니 마찰 0.2가 돼버리니 0.2 곱하기 운동 마찰 계수는 0.1. 1.5 곱하기 10이 돼버렸지. 오른쪽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N이 된 거지. 네. 맞습니까? 네. 3N의 운동 마찰 계수가 있었던 거야.
자 그렇다면 물질 B에 작용한 마찰력은 3N이다. 맞지? 네. 운동 마찰력이 작용했어요. 5번. 자, 용수철을 8cm만큼 늘리면 용철의 길이가 줄어들지 않는다. 8cm만큼 늘어났을 때 힘을 한번 살펴볼까? F 프라임은 50 뉴턴 퍼 미터 곱하기 몇? 0.08 미터가 되지. 0.08 미터는 몇 뉴턴이 돼버리니? 4뉴턴이 돼버려. 그럼 두 물체의 정지 마찰력이 보다 어때서? 작지. 작아요. 따라서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줄어들지 않지. 정지해 있죠. 32번. 번 50N의 힘으로 늘리면 1cm만큼 늘어나는 길이가 2cm 용철 4개가 있다. 자, 이 용철을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AB 사이 거리를 10cm로 하였을 때 연결점 P의 위치는 A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라는 아이치요. 자, 얘네들은 늘어난 길이가 자 2cm인데 길이가 2cm인 아이지, 그치? 자, 그러면 용출 상수가 얼마가 되니? 50N 해주면 1cm가 늘어난대, 그치? 네. 그러면 얘는 50N per cm를 쓰자. 그쵸? 자, 이때 비교해보면 이렇게 나타나. 이쪽 벽에 대해서는 용수철이 2개가 연결돼 있지. 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용철이 또 하나가 연결돼 있고 또 하나가 연결돼 있지. 자, 얘는 자 각각의 작용하는 용철들의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볼 수 있어. 이쪽에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리고 이쪽도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네. 이쪽 전체도 F가 되니까 각각에 대해서 2분의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네. 자, 이때 얘와 얘가 늘어난 길이가 같지? 네. 그럼 얘는 늘어난 길이가 얼마가 되지? 2분은 2분의 1이 돼버리겠지? 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전체 총 늘어난 길이는 얼마가 돼? 2분의 5x가 돼. 2.5. 이때 용철 각각에 대한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 2cm라고 했으니까 3개가 길이로 연결된 꼴이니까 6cm지. 그런데 늘어난 길이가 전체가 10. 전체 총 길이가 10cm야. 그럼 늘어난 길이는 얼마가 돼? 8. 4cm만큼 늘어났겠지. 여기 그렇다면 x는 얼마가 되니? x는 5분의 8cm가 되겠다. 1.6. 하나당 늘어난 게 5분의 8cm니까 얼마? 1.6cm만큼 늘어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그럼 P는 자, 이때 자 P라는 녀석의 위치는 누구로부터? 어느 쪽? A로부터. 왼쪽. 자, 얘는 이 위치가 원래 길이 2cm에 1.6을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 3.6. 3.6cm 곳에 있다. 이때 작용한 힘 F는 얼마일까? 방해해도 돼요. 1N에 50N, 1cm에 50N이니까 전체 길이가 4니까 얼마입니까? 전체 총 늘어난 길이가 4가 되니까 얼마? 80. 180N이 작용한 거니?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건데 아, x 곱하기 kx 해주면 되니까 50 곱하기 이거 곱하기 자, 얘 곱하기 얘분의 2 해주면 되겠다. 하면은 그럼 얘는 32. 8N, 80N 되겠네. 80 아니에요? 80. 정확합니다. 자, 운동식 방동 방정식을 하려면 우리 지난번에 뉴턴동 방정식 뭐야, 얘기할 이게? 때 했던 문제들이지? 느껴진다. 이거 다 했던 거야. 왜 새롭게 느껴져요? 이거 뭔가 다시 해보고 싶어요, 쌤. 이걸 새롭게 느끼면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돼요? 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가도록 하자. 많이 봤는데 왜 새로울까? 맞추려기 생겼어요. 개념 다지기 문제 한번 볼게 얘는. 아 그리고 뒤쪽은 다시 숙제입니다. 아, 오늘 숙제가 있어요? 예, 너무 어려운데. 숙제는 92쪽에서 몇 문제 안 돼? 아, 네요. 98쪽까지. 92쪽에서 제발. 99쪽까지 하시면 네? 됩니다. 3쪽이요? 99쪽. 네? 아, 아 쌤.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이 있잖아. 아, 너무 어려워. 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봐야죠. 그거 무슨 해야 돼. 아, 그렇게 볼게요. 어차피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네가 잘하는 걸 바라진 않아. 저는 지금은 이제 1학년이니까 찍어 오라는 소리인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아 그럼 노력을 하고 못하면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 그러면 실수해도 돼요? 그럼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이게 악영아이 하는 것 같아. 웃음소리가 이거 악영인데. 누가 봐도 생각인데. 오 재밌다. 근데 쥐가 뭐 열심히 하든 뭐든 난 상관 안 해. 재밌는 거. 왠지 알아? 지공부지 내공부니? 네? 지공부지 내공부냐고. 이게 뭐가 재밌는데? 놀잖아. 얘가 노력을 많이 하면 단이가 노력을 많이 하면 선생님 실력이 늘어날까? 네. 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안돼. 학교 쌤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 뭐였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있어야 뭘 잘하는 것 같고. 아니 다른 사람 다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지가 안 할 뿐이 안 받아들이는 건데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 선생님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 참 세상에서 나쁜 선생님 뭔지 알아? 지만 알아. 아니 아무도 담임 몰라. 쌤. 알려. 뭘 똑같은 거.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수학이 답까지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가장 나쁜 선생님인데 네? 왜냐하면 학생이 생각하고 노력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안 두 번째. 받는 쌤. 두 번째 중간 정도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야. 부러워요. 맞아. 몰라서 바보마다 진짜 몰라요. 그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구나. 질문해도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 왜요?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가장 나쁜 선생님. 질문하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중간 선생님. 질문해도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 왜? 학생의 능력을 가장 배가시켜준 선생님이 질문해도 그냥 힌트만 주지 답까지 정확히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 힌트도 안 줘야 돼. 힌트는 주지. 안 주는 쌤은 나쁜 거예요. 아니 힌트 안 준 선생님이 어딨어. 아니. 있어요. 진짜 자기가 몰라. 자기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런 선생님이 어딨어. 선생님 혹시 뭐 나? 질문 있어요 저. 하지마 이 새끼야. 봐봐요 하지 말라 했잖아. 힌트도 안 주고. 힌트. 아 힌트 받았네 너? 자 그림처럼 수평면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가하여 운동하고 있대. 자 이때 수평면으로부터 5N이 마찰이 작용하고 있다면 물체의 가속도를 현재 2배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 힘이 필요한가라는 거지. 자 얘는 20N 빼기 5N이라는 값이 MA야. 여기서 A는 주어졌지 않지? 그죠? A는 주어져 있지 않아요. 뭐지?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15라는 값이 MA야. 자 그런데 F라는 힘을 가합니다. F라는 힘을 가해서 얘가 얼마? 마찰력은 상관없이 똑같지? 가속도가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됐대요.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0이 돼버리지. 떨어질 때 작용하니 F는 얼마가 돼? 35N이 근데 없어요. 합니다. 답이 없다고요? 마찰력도 늘어나나 봐요. 마찰력은 안 늘어나요. 근데 더 필요한 거니까 아. 20N인데 35N이니까 얼마? 15N이 더 필요하겠네요. 말장난이네요, 말장난.
번째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3kg의 물체에게 60도로 비스듬하게 6N의 힘을 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가? 라고 했어요. 마찰이 없대요. 와 신나다. 쉬운 문제다. 그치? 근데 생각비를 까먹었어요. 지랄. 자,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라고 합니까? 3kg. 자, 3kg. 3kg이 돼요. 자, 여기서 상관없어요. 오늘 좀 이국지점으로 60도가 해요. 근데 뭐 여기서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보자. 얘는 30N 힘이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수평 방향은 문제하고 상관없어. 자, 수평 방향으로 자 비스듬하게 얼마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6N. 했으니까 자 6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짧게 해야 돼. 자 6N의 힘이 있다라고 했어. 60도. 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힘은 얼마가 되지? 3. 자 얘는 3N이 돼버리지.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그치? 네. 자 그럼 위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니? 9. 그거 아니에요. 그는 얼마? 3. 3루트 3N이 돼버리겠지. 자 그래요. 선생님이가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그러네. 그러면 자 얘는 문제하고 상관없어. 수직항력은 얼마가 되지? 30m. 아니지. 얘는 30 빼기 3루트 3이라는 힘이 돼버리겠지, 그치? 네. 지저분은 하지만, 그치? 지저분은 하지만 이런 힘이 돼버리고. 자,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얼마가 되니? 저 알아요. 3N이 답이 되겠지? 네. 되게 자 움직이게 하는 힘이 이임차는 문제야. 이거. 그럼 가속도는 여기에 만약에 마찰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거 곱하기 마찰력에서 해갖고 그거보다 이 힘이 크거나 같으면 움직이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찰력은 자 1. 따라서 물체의 가속도는 F는 3N인데 MA잖아. 물체의 질량이 3kg이라고 했지. 네. 3N 곱하기 1이 자 A가 되어버리니까 A는 얼마? 1m/s 제곱이 되었어. 뭐야 이거? 자 3번. 자 3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자 질량이 각각 2kg, 3kg인 물체가 가벼운 끈으로 연결되어 왼쪽으로 20N의 힘으로 끌고 있다고 한다. 자 이때 두 물체 사이에 자 연결된 끈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보인다라고 했지. 기본 유형 문제구나. 끈에 작용하는 장력. 장력이지. 끈이니까 당연히 장력이야. 마찰력에 끈이 있어요. 마찰이 없대요. 마찰은 없는 면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냥 줄줄 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속도를 주지. 힘 중에 가속도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계산해 줘야 해. 자 질량이 각각 3kg과 2kg의 물체였지. 얘가 3kg이지 얘가 2kg이란 말이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은 T, 이쪽 반대로 또 T가 작용하지. 네, T.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20 빼기 T는 3 곱하기 A지. 또 T 빼기 자 T라는 값은 그냥 뭐가 돼버리니 2 곱하기 A가 된 거야. 한 대 합쳐보자. 20은 5A가 되니까 A는 얼마가 되니? 4 코세크 제곱이 되고 T는 얼마? 8N이라고 합니다. 8N. 이거 해볼 수 있을까? 자, 3. 할 수 있겠어요? 네. 가인이 한 번씩 거기. 와. 8 빼기 F는 3A. 마찰이 있어요? 없죠? 마찰이 마찰은 무시한다. 오케이. 그리고 F 플러스 8에는 A. 그러면 얼마가 돼? 어? 어? 잠깐만 식으로 써봐요. 뭘 써? 이미 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까 뭐가 했는지. 니은. 각각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3kg과 1kg이었어요. 자, 이때 오른쪽으로 얼마인지 작용했지? 8N인지 작용했어. 이 사이에 F 똑같은 힘이야. 그래서 얘기해서는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돼. 오케이? 똑같은 힘이야. 작용 반작용 관계란 말이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자. 8 빼기 F는 3A지. 자, F는 A가 됐어. 따라서 8은 더하기 해주면 8은 얼마? 4A가 되니까 A는 얼마? 2m/s 제곱이 되니까 F는 얼마가 돼? 2이 된 거야. F는 A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 1이니까 8에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8 더하기 F가 A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거기도 왜 더해? 오른쪽은 걔는 2kg에 걔 작용한 힘이잖아. 3kg 그걸로 끝난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네, 할머니. 할머니요? 바보식이야. 저희 할머니 바보 시키라고요? 할머니 세 자매가 있구나. 호호 할머니 둘하고 바보식 할머니하고. 바보시카 할머니는 바보시카 바보시카예요? 바보식가 바보식. 그럼 바보시카 제곱이에요? 아니에요. 하고 싶다. 당연히 그거 아니니? 매를 부르는 주둥이 아니니? 네? 메르시카? 매를 부르는 주둥이. 메르스. 내부주. 저는 가연이 먼지나게 때리는 거 찬성합니다. 나도. 탁방한데 안 내려졌어요, 다행히. 그것도 그냥 먼지나게 때리면 안 되고 비 오는 날 비만 오는데 먼지나게. 뭐가 나는. 이렇게 때리면요 먼지가 제 몸 빠져서 관성력 때문에 비지게 막 한대 더 맞아야 돼. 그치? 관성 때문에 먼지가 떨어져요. 때리면. 저 주둥이만 그냥 살아갖고 나발라발라발해. 마치 그 수산물 시장에 머리를 회치기 위해서 이제 죽여야 돼. 기절을 시키거든. 응? 그 기절시키기 직전에 광어 같지 않니? 광어라고 하냐면 광어는 한쪽 면에 눈이 다 달려 있잖아. 그래서 다행이가 항상 이렇게 보거든. 근데 광어야 광어. 저거 광어. 바닥에 저렇게 있어 광어가. 바닥에 저러고 보고 있어 진짜. 눈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다리가 좀 이상하긴 해요. 어? 저거 핸드폰 떨어뜨렸을 때 관성 때문에 깨진 거라고 그러는데. 관성은 상관없지. 충격.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서 관성이 있어. 아니 광어. 아유. 광어. 선생님 광어를 아니 되게 좋아해. 근데요. 보통 액정이 진짜 깨졌거든요. 예? 액정이 진짜 깨져가지고 그 수리를 하러 갔는데 15만 원 정도 받지. 아니요. 아니 자꾸 그렇게 좋은 폰은 아니에요. 어. 78,000원이 나왔는데 제 돈으로 긁어서 없어요 돈이. 어떻게? 재혁이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저 핸드폰 카메라 부수렸는데 카메라가 20이어서 못 고치고 있어요. 재혁이가 또 모르면 액정 또 깨지잖아. 그럼 또 7만 몇 킬로 또 들어가잖아.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왜? 제일 짜증난다, 진짜. 해줄게요. 나 이렇게 할 말 하는 거 아는데 엄청 매를 불러. 그 초신성 터지는 게 아니라 초신성 터지는 영상 유튜브에 있어요. 초지성 폭발하는 그거는 CG로 만든 거야. 실제로는 못 찍어. CG로 만든 거야. 허벌만한 걸 터지는 게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영상으로는 안 보이지. 찍을 수 없어요. 우연히. 아니 그 초신성이 폭발하고 있는 장면 사진들은 있어. 영상은 못 찍어요? 그게 네가 적어도 몇백 년을 찍어야지 움직이는 영상이 보일 것 같은데. 그냥 느려요? 그럼 그럼 아직도 터지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도 초신성으로 여겨지는 별들이 있잖아. 초신성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라고 하면 안 돼. 그 별빛이 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 맞아요. 이미 없을지도. 과거의 얘기야. 10억. 시간이요. 몇년 과거의 얘기야. 근데 나사 홈페이지 가보면 슈퍼노바 찾아보면은 좋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
선생님 그러면요.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갤러리들이 있거든. 네, 맞아요. 나사에서 그런 그 게 사진들을 무료로 제공해줘. 나사 웹이 최고지. 그리고 최근에 그 인공위성을 망원경 형태를 만들어 올린 이제 우주망원경들이 있거든. 최근에 은퇴한 망원경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있는데 이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사진들 진짜 아름다운 사진들 많아요. 저 엄청나게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해상도가 좋아갖고 천왕성이 갖고 있는 위성의 사진을 진짜 찍어갖고 해상시켜놨어. 엄청나게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감동적이야. 야, 천왕성이면 거의 태양계 끝부분 아니야. 태양계 끝부분 적어도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20배 정도. 제임스 웹이 최고죠. 어? 제임스 웹이 최고죠. 우주 끝을 찍는 누구? 제임스 웹. 우주 것을 찍어? 아, 우리나라에서 또 그거를 또 만들었더라. 지하 깊은 곳에다가 정선에 네? 지하 정선에 정선? 강원도 정선에 그 석탄공장. 지하 깊은 곳에다가 네. 연구소를 차렸어. 이 연구소에서 가는 목적은 뭐냐면 우주 물질을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을 찾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놨는데 힘이 지어요. 이 연구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게 암흑 물질이나 암흑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중성미자라는 물질이 발생하는 알아요. 네. 중성미자. 맞아요. 이 중성미자는 타우. 대부분의 물질을 그냥 다 타우. 투과해버려서 그 우리 몸도 지나가고 지구의 핵 부분까지 태양 도달할 수 있는 관찰할 수 물질인데 있다고. 지구를 지나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 왜 지하 깊은 곳에 있냐면 우주 물질들이 상당히 많아. 양성자, 중성자, 그 밖에 입자들. 근데 이 중성미자가 지하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라고 해.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 측정 장비를 이제 조만간에 세팅이 완료되나 봐.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이 연구소 규모가 지구에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6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측정 장비가 좋아진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조만간에 노벨 물리학상이 나올 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이걸 발견하면 무조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정확히 측정해낸다면 얘는 뭐야? 노벨상 감이거든. 전에 연구가 됐다라고 하는데 후속으로 발표된 게 전혀 없어서 아마 연구에 실수가 있었을 것 같아. 선생님 네?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막 예를 들어 액체로 된 별이 있다면요. 네? 저 바다로 둘러싸이면요. 네? 그럼 저희가 그 별을 딱 보면요. 이렇게 망원경으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래요. 10억 광년이나 떨어지는 게 그거 어떻게 봐? 그 정도 안 돼요? 그럼 1억 광년. 그래도 안 보여. 빛의 속도를 이렇게 놓으니까. 1000광년. 그래요? 빛이 아, 천년을 봐야 지금- 야, 알파 센터가 지금- 65가 조용히 해봐 좀 지금 말하고 있잖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약 4점 몇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8광년 보이긴 하잖아. 정도. 망원경으로 안 보여. 그 별은 안 보여. 그럼 엄청 대단한 얼마나 망원경을 안 보여. 먼 중심별만 보여. 태양 같은 별. 아 그럼 예를 들어 태양 같은 그 태양 같은 별은 거기에서 핵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을 가질 수가 없겠지. 그러면요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태양 같은 별인데 물로 돼 있어요. 아니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요 그 물의 핵 기관이 융합 반응이 어떻게 되나? 아니 그냥 예를 든 거예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온도가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면은 최소 1000만 도씨 이상이야. 그래서 1억도 정도에서 핵 융합이 일어난다라고 하거든. 근데 그거를 물을 갖다 놓으면 물이 우주선이 야, 지나가다가 수소산소 분해해버리겠다. 우주선이 지나가다가 물 침 뱉었어요. 침이 거기까지 안 올라가지. 우주선이 지나가다가 나라만 노래다 증발해버리지. 그 증발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에서 날려버려갖고 우주선으로 돌아왔거든요. 지열비의 침뱉기? 아니 쌤 그냥 예를 들어 그 우주선 한 개가 날렸어요. 우리가 무인 우주선 저 멀리 갔어요. 막 몇 년. 우주선이 침뱉었어? 아니 예를 들어 한 청광년처럼 떨어졌어요. 청광년이요. 뭐야? 아, 얼마나 되는데요? 야, 겨우 4학년 정도 떨어진 것도 안 보이는데 무슨? 근데 안드로메다 같은 거 보이잖아요.
아 그거는 은하? 별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잖아. 은하계잖아. 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태양 4강년. 4강년. 그 정도 별을 지금 아직 보이는데 보이려도 4강년에 못 갔어. 거기는 행성들은 안 보여. 근데 되게 재미난 얘기 해줄까? 지금 승호가 얘기한 보이저 2호가 있어. 보이저 아니 2호가 이제야 태양계부터 났어. 1978년도가 79년도에 출발했거든.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태양계를 벗어났어. 근데 지금 얘가 소형 원자로를 가지고 연료로 사용하면서 갔는데 이게 지금 거의 끝나가나 봐. 너무 안타까워. 거의 끝나가고 최소한의 연명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원만 남겨놓고 다 스위치를 내려버렸어. 여기서 조정을 해갖고. 그래갖고 지금 목표는 그 별을 향해서 가는 것 같아. 근데 답답한 게 그거야. 1970년도 후반만 해도 그때 당시 최첨단 기술로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볼 때는 조적 지연인 거야. 카메라 장치나 그 다음에 이 정보 전송하는 능력이나 지금 정보 전송이 엄청나게 늘어갖고 얘가 1비트 봤는데 뭐 몇 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 진짜. 1비트 봤는데 몇 개월 걸린다. 1 얼마요? 1비트 얼마나 가장 기본 단위야 그게. 그러니까 1비트가 32비트가 1비트가 모여서 8개가 되면 1바이트가 아. 사진 한 개에 15메가바이트 정도 되는데 1비트를 못 받는다는 거지. 그래갖고 기본적인 자료를 전송받으려면 뭐 선생님 심하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럼 근데 오는데 걸릴 시간도 있잖아. 케플러 망원경 뒤에다가요 이렇게 거울을 놨어요. 여기서 우주선을 보면요 우리 모습이 비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4년 전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4년 전 우리 모습이에요? 케플러 망원경? 뭔 얘기야? 아니 그니까 케플러 망원경은 여기 아니 그거 우주선이에요. 우주선이 아까 갔다 했잖아요. 어, 4학년 떨어졌다 해봐요. 근데 거기 거울이 있어요. 근데 겁나 좋은 망원경으로 그 거울을 봤어요. 그 우리 모습이 비치는데 그게 4년 전 우리 모습이에요. 8년 전이지. 가는데 4년, 오는데 4년. 그럼 8년 전 우리 모습이에요. 아니지. 그거는 4년 후 우리 모습이에요? 속도 더하기까지 다 구성을 하고 도플러 효과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그래요?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어쨌든 과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게 되게 재미난 얘기.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럼 지금 뻑큐하고 8년 후에 갑자기 지금 도현이의 질문 때문에 갑자기 생각난 거야. 도현이요? 도현이네. 아! 다현이의 질문을 한번 되게 재미난 질문 얘기가 있어서 한번 질문만 10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다현이가 지금 빛의 속도로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이, 좀. 가져. 쌤이랑 똑같이 하는 거 근데 가지고 있는데 아까 네가 맞췄으면 됐어. 네가 거울을 보고 있어. 그럼 너는 네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네, 봐요. 방송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건 알아요. 점점 빨라지면 점점 시야가 좁아지면서 그 방송에 가까워지는 근데 시야가 좁아져요.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있잖아. 왜냐하면 빛은 어떤 상태든 진공에서는 어떤 상태든 누가 관찰하든 항상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 이해해요? 자, 그래서 원래 빛이 보면 빛이 나하고 같이 가잖아. 거울은 나보다 좀 앞서 있잖아. 그럼 빛에 이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가 빛을 봐도 그 빛은 시간 거야. 이해해? 네? 어쨌든 쌤 그 거울 보면요 몇 년 전 우리 모습이 보여요? 이쪽에 숙제까지 한번 갖고 오세요. 선생님 몇 년 전 우리 모습이 그거는 보여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이긴 해요. 수상대성 이론을 위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 지금 편지를 보내면 몇 년 후에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걔가 무지 빨라요. 걔가 지금 가는 게 빛의 속도에 얼마 정도